학생,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편향적이게 바라보지 말고 사실을 기반하여 바라보세요. 아니요, 교수님, 한국은 태국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태국을 등지고서는 절대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관광산업도 망할 것입니다. 이에 모든 학생들은 경악하였고 순식간에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어간 이번 학기 유명 수업인 문화국제교류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매 학기마다 인기 있는 유명한 강의 중 하나인 문화국제교류 수업을 듣게 되어 얼마나 기분 좋은 상태로 강의실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은 각 나라별의 학생들을 지목하여 타국의 나라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미국, 한국, 태국 이렇게 세 나라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학생에게 한국의 어떠한 문화에 대해 아는지, 평소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미국 학생은 본인의 할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고 항상 한국의 빠른 성장에 놀라워하시며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얘기하며 할아버지가 한 얘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한국의 군사력은 약하였고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어. 나와 함께 간 동료들도 한국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 하지만 한국에서의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을 때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었단다.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낸 것에 매번 놀라워했지. 할아버지가 말한 발전에는 무기 제작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미국 학생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는 듯 아련하게 말하였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무척이나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의 국방력과 군사 시스템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정말 눈에 띄는 사례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점은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처럼 외부에 의존 없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은 한국이 자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무기 시스템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국방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한국이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군사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와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자체적인 전투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보전쟁, 사이버전쟁, 드론전쟁과 같은 새로운 전쟁의 양상에 맞춰 디지털 전쟁 시스템과 스텔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죠. 저는 특히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국방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술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또한 군사훈련과 국방준비 태세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병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을 양성하고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히 전투기술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국내 방위 산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까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기 수출을 통해 국방 예산을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한국이 자기 방어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제 단순히 한반도의 안보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과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단지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들이 가진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국방력 강화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꾸준한 기술 발전 그리고 강한 의지 덕분에 이룬 성과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이제 자주적인 국방을 실현한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군은 첨단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2024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5위에 올랐다고 하며 단순한 병력수나 무기 보유량만 아니라 국방비 자원, 지리적 위치, 군내 유연성 등 50여 가지 요소를 종합평가해서 매기는 시스템이라고 하셨죠. 한국은 2013년 부위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5위를 차지하였다고 하며 한국의 군사력의 대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태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함께라면 한국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그 학생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발언을 하며 점령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기에 모두 당황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중국과 함께한다는 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기에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기사를 찾아보는 학생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현재 태국은 중국과 연합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고 심지어 한국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국은 벤코리아 상황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태국 학생은 벤코리아에 대해 설명하며 억울해하였습니다. 벤코리아는 한국에 관한 모든 걸 소비하지 않겠다는 운동이며 한국으로 가는 여행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 물건, 영화, 드라마 등 모든 걸 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SNS 해시태그 벤코리아 쳐보라며 앞뒤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명백한 태국인 차별이라며 왜 태국인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견뎌야 하냐 얘기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무비자 입국도 하는데 태국은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지. 한국의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바로 태국이라면서요. 한국 학생이 듣던 도중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현재의 사태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태국의 불법 노동자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이 항공료와 숙박료 등의 손해를 보는 사례가 일어났었고 그 일들로 인해 벤코리아가 생겼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한국의 불법 체류 국가 1위가 태국이 있기 때문이었음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게다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한다는 게 대부분 불법적인 일이더라고요. 약물이나 성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많았음을요. 하지만 저는 한국과 태국은 오랜 역사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온 좋은 관계를 가진 나라로서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나 특정 사건이나 오해에서 비롯되기 마련이죠. 먼저 우리는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인 교류나 경제적인 협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한국의 K- 문화,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인기 속에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발생한 배경에는 일부 한국 기업이나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외교적, 경제적 협력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란다고 믿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태국의 관광산업도 한국의 관광객들 덕분에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서로의 이해 부족이나 감정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풀어나갈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불매운동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태국과 한국 양국이 진지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언제나 화합과 소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매운동은 특정 국가나 사람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방식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국가의 관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태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학생의 포용어린 말들에 태국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치듯 얘기하였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들 간의 차이를 두며 태국 국민들을 하찮게 보고 있어요. 학생,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편향적이게 바라보지 말고 사실을 기반하여 바라보세요. 아니요,
교수님, 한국은 태국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태국을 등지고서는 절대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관광산업도 망할 것입니다. 이에 모든 학생들은 경악하였고 순식간에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한국 학생은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건 태국이 그만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 즉, 태국인들이 한국 관련 사업을 하는 것보다 태국 현지인들이 한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얘기하며, 이 경우 벤 코리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태국의 자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태국 관광객의 수가 줄어드는 동안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러니까 한국은 태국 관광객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를 전달하였습니다. 태국 학생은 억울한 듯 몸이 들쑥날쑥 움직이며 반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시작 전에 교수님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온 여성과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했었습니다.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언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다문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었고요. 무엇보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학생에게 진심으로 말을 전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국제문화교류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태국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문화교류란 현재의 상황에 자신의 나라만이 모두 맞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다양한 문화의 이해로 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르기 위한 수업임을 강조하며 오늘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태국 학생의 표정이 여전히 억울한 표정으로 화가 나 있자 교수님은 우리가 이런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드럽게 이해시키려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불매운동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친근한 이웃나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한국도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 유대가 있고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음악, 영화 등을 좋아하며 즐깁니다.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국제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만이나 실망감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정적인 거리두기로 표현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학생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벤코리아에 대해 찾아보았더니 실제 한국 관광업계가 태국의 보이콧 운동으로 인한 여행객 입국 감소를 아직 체감하지는 못한다고 기사가 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K-팝 등 한류 애호가를 위한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 주요 관광지로서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이는 한국의 방탄소년단의 진을 좋아해 K-팝 스타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기사를 확인하자마자 손을 들어 한국 학생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노래를 잘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미소를 머금으며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흥이 많은 나라여서 사물놀이, 어려서부터 노래방이라는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예를 들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족 노래방을 하거나 오락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덕분에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노래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노래방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노래방은 단순히 친구들끼리의 놀이를 넘어서 사회적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문화는 한국인들이 자주 노래를 부르고 이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노래 실력을 기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에 교수님은 한류 열풍이 대단함을 표하시며 빌보드 차트에 K-팝이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한국은 K-팝을 비롯한 대중음악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많은 한국 아이돌 그룹과 가수들이 고된 훈련을 통해 보컬 실력을 키우고 그 결과 대중음악에서 높은 수준의 보컬과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러한 연예 산업의 영향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학생이 한국의 노래방에 관심을 가지며 노래방에는 제니의 아파트 노래도 들을 수 있냐며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우쭐해진 기분으로 제니의 아파트. 그 노래 정말 요즘 인기 많죠. 물론 노래방에서도 제니의 아파트는 항상 있을 거예요. 요즘 K-팝 노래들은 대부분 노래방에 다 들어가니까 제니의 곡도 당연히 있겠죠. 사실 제니는 블랙핑크의 멤버로 솔로 활동도 하면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래방에서는 항상 새로운 노래가 업데이트되니까 아파트 같은 최신곡도 금방 추가되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제니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돌의 노래는 언제나 분위기를 좋게 만들죠. 그런데 노래방 가면 그 노래를 부를 사람도 많을 거라서 제니처럼 멋지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그냥 흥에 맞게 신나게 부르다 보면 어느새 노래방이 파티가 돼요. 그 말에 노래방을 찾아 가봐야겠다며 웃으며 답하는 미국 학생이었습니다. 조이는 처음엔 조금은 불편한 자리였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뛰어남에 놀랐고 벤코리아라는 사태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단호하고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 시간이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겼고 한국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된 조이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한가득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전달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